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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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주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는 여름에 그렇게 덥더니 이제 금방 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일과 굴리기에 제가 그 운동하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운동하기를 그냥 며칠을 안 해가지고 운동하기 그러니까 지금 수리미하고 법계는 지금 아직 40대죠.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늙는 거하고
그냥 늙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40, 50대는 잘 몰라요. 몸이 자체로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운동을 쭉 하면서 늙으면 60, 70, 80 가면 이제 표가 납니다. 운동을 쭉 해온 사람하고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들은 사람하고. 이 일과 굴리기하고 똑같습니다. 일과 굴리기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해서 이렇게 온 사람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보통 일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하고는 이미 그 말하자면 내면의 그 힘이 다르죠. 내면의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하기에 뭐 걷기도 괜찮고요. 또는 뭐 요새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또 맨발 걷기가 그렇게 유행이 돼요. 맨발. 이제 추워서 맨발 걷기는 안 될 것 같고. 또 지자체에 가면은 싼 값으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상당히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입선이 있잖아요. 입선만 해도 엄청나게 그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입선만 하십시오. 집에서 입선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입선을 꾸준히 하게 되면 다른 이제 운동을 서서히 하게 됩니다. 입선 자체로 이제 힘이 딱 붙고 균형이 맞고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걸 하게 돼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보면은. 근데 하는 사람은 다른 걸 또 하거든요.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꼭 운동하기. 그러니까 루틴으로 해라는 거예요. 루틴으로. 이번에 노벨 상 받은 한강 작가도 하루에 2시간씩 꼭 운동을 하더만요. 그 운동을 안 하면 글을 못 써냅니다. 글 쓰는 게 얼마나 체력을 소모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꼭 근력 운동하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고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 체력이 뭐 젊었을 때야 그 생명 자체로 체력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체력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일과 굴리기에 그 운동을 넣어서 그냥 꾸준하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서 저도 그 국선도를 35세에 시작했다가 38세 아기를 넣는 바람에 막내를 넣는 바람에 또 끊어졌다가 50세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71세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그래도 건강한 축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일 그거 하죠. 자선도 하지, 예불도 드리지, 경전도 읽지, 이런 말하자면 정진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데 너도 해라 하면은 잘 못해요. 왜냐면 습관이 안 되다. 몸과 마음에. 그래서 몸과 마음에 습관을 붙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하고 수리미는 정말로 좋죠. 이미 30대 시작을 한 건가? 그지? 그러니까 그것이 공부가 많이 됐다, 작게 됐다, 그 상관없이 꾸준히 그렇게 해서 30년을 공부해도 내 나이죠. 그렇죠. 수리미하고 법계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그러니까 우리 70대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려요. 일과 굴리기 해보면 알아요. 일과 굴리기를 해보면 매일 이렇게 굴려서 하루를 지내는 거하고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뭐 보통 일상생활하고 또 하루 가버리고 또 하루 가버리고 이래갖고 우리가 제3차 새마을기 천일결상 할 때가 3000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지나가 보면 3000일이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라. 그러나 매일매일 3000일을 하신 분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게 달렸죠. 내공이 달렸죠.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꼭 부탁을 하는데 한 사람 꼭 전법하게 합시다. 한 사람 꼭 전법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는 강력한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모습공식, 새말귀, 일과불기. 이런 강력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보고 정말 좋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눈다는 뜻으로 전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자, 184쪽 견성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선종이 들어와서 선종이 이제 대세를 이룬 기간이 제법 많이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견성에 대해서 불교 공부를 성 공부를 좀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견성하기를 매우 고대를 하죠. 견성하기를. 그래서 도대체 견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견성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견성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냐면 백봉 선생님의 법문 중에서 견성에 관한 내용 그것을 이제 따서 이제 요걸 견성이라고 소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단언합니다. 자, 시작. 네, 단언합니다. 서로서로 알는데 내가 욕 들을 줄 알고 있어요. 욕 들었어. 그러나 지금은 도래 견성하기 쉽다 이랬거든. 선생님 견성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볼견자 성품자 성품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말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 성품 보는 것 의학적으로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로 까까지 들어가면 틀림없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요. 1978년 제가 73 앞에네. 75년도 제가 75년도에 22살 가을에 그 보림선언을 갔는데 백봉 선생님은 항상 법문을 인과법, 인연법 이런 얘기할 말하면 여가가 없다고 항상 본성자리를 드러내는 법문을 최상승 법문을 늘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견성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제가 빨간 장미는 무엇인가 무슨 색깔인가 거기 코드 맞추게 했지만 첫날 가서 선생님의 말하자면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신뢰도가 저는 100%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딱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견성 어렵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옛날 또는 그 선사나 또 그 공부를 많이 절에서 많이 하시고 그런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견성 어렵지 않다 이러니까 그게 그냥 공부 좀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왜 우리가 한번 처음에 딱 입력이 돼버리면 나중에 보면 눈으로 그걸 보는데도 처음 생각을 하잖아요. 저거 생로와 병사가 전부 인생전환문에 생사와 병사 오타를 해놓고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냐. 눈으로 생사와 병사를 읽는데도 귀는 생로와 병사라. 내 귀에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탁 입력이 되면 우리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견성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견성이 뭡니까? 불교에서 저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성품이라는 단어야. 성품. 성품이라는 단어인데 내 성품을 본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본성을 본다. 근데 본성을 본다 이러면 우리가 딱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주체와 객체로 나누죠. 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눈으로 봐서 또는 내가 견성이라는 성품이라는 그 말하자면 상대를 본다. 주체와 객체로 딱 나뉘는데 우리의 성품자리도 모습이 없고 내 본성자리도 모습이 없으니까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이라.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견성하기 쉽다. 이 법문이 1970년대 법문이에요. 그때는 TV가 칼라 TV였죠. 64년도 도쿄올림픽 때는 흑백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때는 칼라 TV였고,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이랄지 AI 이런 걸 생각도 못, 인터넷 요새같이 그때만 해도 카메라 어디 놀러가면 카메라 따로 챙기고 해중전등 따로 챙기고 막 이랬잖아요. 요새는 뭐만 하면 된다. 요번 배터리만 하나 챙기면 되거든. 그러면 카메라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도 들어있어, 이것도 들어있어, 녹음기도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냥 그거 은행도 들어있어, 마트도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영화관도 들어있죠. 다 들어있으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때는 안 그랬대. 이 법문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한 50년 100년 뒤에는 이 말이 아마 맥힐 거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안 맥힌다 이거죠. 지금은 그때 1970년도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자로 볼견자 성품 성자. 저도 이 보림선언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성품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안 닿더라고요.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품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학인이 질문을 했어. 그러면 성품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존재가 있고 그 성품을 보는 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인은.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라는 거지.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인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빌려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여사로 하시는 말씀 같아도 만약에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빌려 쓴다. 이 말만 딱 알아채리면 뭐죠? 한 소식 한 거지요. 한 소식 한 겁니다. 이게.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야. 내가 견성을 보는 게 아니야. 보는 놈이 바로 그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성품을 보는 거. 의학적으로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로 딱 따져 들어가면 틀림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하기 쉽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수술 법문이 있습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지금은 생체가 또는 인공 그걸로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요새 귀 안 들리시는 분들에게 와우 이거를 수술을 했는데 어디를 수술하냐면 여기 두피에다가 수술을 하더라고요. 예, 두피에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들을 수 있게끔 와우 기관을 여기다가 귀 속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무엇을 연결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분은 들을 수 없는 분인데 이제 이 와우 수술을 해가지고 그 파도 소리, 사람 소리, 차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 소리가 우리는 그냥 여사로 듣지 않습니까?
여사로 듣는데 그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요새 뭐 신장, 간장 이런 수술은 여사로 하는데 진짜 내 주위 분이 심장을 수술을 이식을 받았거든요. 심장 염통. 염통이요. 우리 신 말고 염통. 신은 콩팥이고 염통. 뭐 저기 심장은 딱 멈추면 그만인데 심장 수술도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진짜 수술 법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수술 법문이죠. 그다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때는 뭐 이게 뭐 스마트폰이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왜 옛날 어른들 텔레비전 없었을 때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 옛날 어른들이 막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라디오 안에 가수가 있는 줄 알지? 그치? 가수가 있는 줄. 텔레비전 안에 막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중앙방송에서 전파를 쏘아가지고 받는 거죠. 받아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뭐다? 하나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능엄경에도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 보는 시야, 이 시각 현상이 범부, 중생은 한 차밖에 못 본다는 거죠. 눈앞에 어때요? 종이 하나 손바닥 딱 가리면 그 다음 못 보지요. 분천을 못 본. 얼마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 그 다음에 보살, 열애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게 보는 말하자면 바운다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범부가 보려면은 범부가 저쪽에 있는 은하수를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보죠? 기계를 과학적인 망원경 같은 거를 이제 중간에 그걸 하면 우리가 은하수를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기계나 기관을 통하면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죠. 옛날에는 죽었다 깨도 못 봤죠. 몸속에 있는 거 보려면 초음파도 하고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으면 몸속의 걸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따져서 들어가서 뭐가 나왔다? 허공 스크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허공 스크린이 나오게 된 거예요. 허공이 완전히 지금 모니터처럼 허공이 모니터가 돼버려. 허공이 모니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빛이 있는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영상이 되죠. 근데 지금 내가 몸뚱이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내 몸뚱이, 네 몸뚱이, 내가 살고 있는 이는 환경,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자면 생각, 마음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스크린에 전부 영상이 되는 겁니다. 영상이 되는데 자기는 진짜 이거 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낸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상대로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도 배우예요. 영상 배우. 내가 보는 모든 것들도 영상 배우, 내가 쓰는 모든 마음도 영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AI가 앞으로 더 나가면 저 사람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화면에 쫙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딱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면 그냥 쭉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아마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백봉쌤 계실 때 얘기니까. 그래도 1970년도에 수술 법문 이거 해놓으신 거 보면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희들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라고 하셨으니까 1970년 말에. 그게 이제 이게 한 곳에서 이러한 정보를 퍼뜨리면 전 세계로 그냥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1대1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AI 지나면서 줌으로 지금 영상 법회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계로도 가능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텔레비전이 돼버려. 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 우리 법회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법회가 온 우주에 다 전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게 온 우주에 그대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송출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내가 지금 하고 내 마음속으로 뭐 하는 거 남이 모르겠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쏟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마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전 우주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법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지은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성이기 때문에 인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허공이라는 게 있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몸과 마음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전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고 전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10년, 20년이 아니라 입산수소에서 거기서 늙어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을 요새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딱 따져들거나 영원히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딱 따지고 들어가면 정상으로 문제 아닙니다. 물론 내 생전에는 이 말이 권위가 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은 후 50년, 100년 후에는 이 말이 성립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젖어 있어서 조처럼 잘 안 돼. 좋긴 좋다 이 정도지. 여러분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물리학이나 과학으로는 물리학과 과학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앞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 앞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이나 과학의 그 이론적인 도움을 받으면은 문 앞까지는 그냥 인지가 발달이 돼서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까지 갔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믿고 자기가 깨침이 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한번 휙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휙 도는 거는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라. 앞으로는 AI가 많이 발달이 되면 뭐 이렇게 뭘 딱 하면은 이게 딱 내에다가 뭘 하면은 저렇게 한번 휙 돌아가려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계를 빌려서 하는 거지요. 그럼 그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건지 잠시의 자극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방법도 나올 겁니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어떤 경계, 이제 우리가 경계라고 하죠. 경계를 깊이 이제 한번 체험을, 경계가 이제 여러 번 오기 시작하는데 체험을 해버리면 그 체험한 그 경계가 나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그 체험이 믿음으로 가고 공부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체험을 기계를 통해서 만약에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계를 뗐을 때는 그런 기계의 힘을 빌려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니까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물리학이나 과학은 현상을 토대로 하지요. 현상을 토대로 하는데 이거는 현상의 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 앞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그래도 문 앞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러나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가야 된다. 그래서 생전에 권위가 서지 않을 거죠. 벌써 50여 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뭐 그때는 아주 옛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봉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저는 이 단어를 참 그거하게 생각하는데 뼈저리게 느낀다. 뼈를 깎는 아픔이다. 이 뼈가 들어가면 엄청난 말하자면 골수분자입니다. 이게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하면 그 정형외과에서 인공수술한 사람 너무너무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게 뼈를 깎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골수에 박히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내 마음속에 깊이 골수에 박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요. 이거를 다 같이 읽으니까 속도가 좀 느려서 저기 원명도가님, 자 거기 108조 어렵게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좀 읽어보십시다. 예예. 어렵게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늘 뒤바뀐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성품을 다 가지고 있거든. 만약 나한테 성품이 없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노력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성품을 본다면 누구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라. 내가 증득하는 거라. 선지식의 말에 따라서 옳은 방편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늘 뒤바뀐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보림선언의 백봉 선생님의 공부를 가리키는 스타일이 우선 공부 윤곽을 잡는다. 이게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정견을 세워서 정견을 배워. 그 정견을 배워서 그것을 익혀서 나중에 굴리는 거거든요. 배우고 익히고 굴리는 겁니다. 이 3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불교 공부를 하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나선을 한다든지 갑자기 좌선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공부가 100%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은 나는 청정법신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수는 슬기자리입니다. 본래 그 자리입니다. 본성자리입니다. 둘째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그래서 나의 그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겁니다. 몸뚱이를 굴려. 그런데 나의 법신자리도 무정물인 몸뚱이도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라. 허공성이라는 것은 절대 평등성. 이게 제일 맞는 말입니다. 절대 평등. 여기서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모습이 없죠. 절대는요. 시공간이 다 끊어졌죠. 그렇죠. 불생불멸이죠. 그렇죠. 주와 객이 없어요. 주와 객의 주체와 객가 없어요. 무연이에요. 인연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품이다, 내 본성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본성은 본래 부족하고 있다. 본래 부족하고 있어. 그래서 닦거나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 근데 우리가 왜 모르냐 지금. 늘 뭘 한다? 망심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육진 경계에 딱 다 찔려서 망심을 쓰니까 그 망심의 당처, 망심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볼 여가가 없어요.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망심이 난 줄 알거든. 그러니까 맨 망심 속에서만 헤매니까 망심이 나타난 그 당처, 망심의 당처죠. 망심의 당처를 도저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책이다 이러면 책은 뭐다? 육진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거지요. 책이라는 생각은. 근데 책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또 책을 볼 줄 아는 이 성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책이다 하면 벌써 책이라. 그 외에는 생각이 없어.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러면 끝이라.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딱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 화난다 이러면 벌써 화가, 내가 화를 내버리는 거죠. 화가 하나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늘 본성을 쓰고 있어. 내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런 게 다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본래의 우리의 본성이 바탕이 돼 있는데 자꾸 육진경계를 보고 거기서 자꾸 생각을 일으켜. 분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을 자꾸 내라고 하네. 내 생각이라고 하네. 내 마음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공부 중에서 최고의 공부가 뭐라고요? 이 공부는 찾거나 얻거나 하는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망심을 쉬는 공부. 모든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망심을 쉬는 공부. 그냥 망심을 쉬어라는 겁니다. 망심을 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습 공식도 하고 읽어 굴리기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망심을 쉬기 위해서. 망심을 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별다른 거 별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망심을 쉬려고 하는 거예요. 망심을. 그러니까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봐. 근데 제일 안 믿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본래 니는 본성자리를 구족하고 있다. 상주진심이다. 본성자리를 본래 가지고 있다. 누가 안 믿어? 그런 말을 들어도 절대로 안 믿는다. 그게 수심결에 나오죠. 저번 시간 때 얘기했지만 제자가 물었어. 선사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니한테 말을 해도 니가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스승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스승의 말씀인데 왜 제가 안 믿겠습니까? 이게 네 마음이 네 부처니라. 이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망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본성.
본래의 마음, 당장의 마음,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불성, 성품, 절대성,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건 내가 증득하는 거라 선지식의 말에 따라서 옳은 방편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사풍을 세운답니다. 바쁜 생활을 하는 제가자들도 올바른 방편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도에 든다는 것이 백봉 선생님이 70년 초에 벌써 그거를 굉장히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일은 일렀죠. 지금도 뭐 사람들이 그 뭐 절에 주로 다니던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자가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자고 출가자고 본성이 똑같죠. 똑같죠.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그렇지만 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견성하기 어려운가? 이것 참 사람 기막힌 일이라. 그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대근기는 사흘 안에, 중근기는 석 달 안에, 하근기라도 3년 안에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 바른 대로만 나가면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5년 해도 안 되고 10년 해도 안 되고 일평생 해도 안 됩니까? 이거는 동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동으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지.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향해서 가야 되지. 부산으로 향해서 천년 만년 가보소. 가게 되는가. 그러니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예. 그래, 예. 그러니까 우선 정견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근기는 사흘 안에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중근기는 석 달 안에, 하근기라도 3년 안에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여기 말하는 나는 본래 청정법신이다. 나의 성품자리는 나는 본래 청정법신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본래 고정불변하고 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일체 보고 듣고 말하는데 누가 없다? 내라는 게 없어요. 작용만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내라고 하거든. 화를 내면 화는 하나의 작용이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 그거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이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화를 안 내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라, 작용.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의견도 다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깃발 들고 뭐 나를 따르라, 뭐 내 말 아니면 니는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전부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업식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어떤 상황이 인연과 조건이 딱 부합이 되면 이런 말하자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인연과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일으키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르는 작용. 그 속에 뭐가 없다? 내가 없다. 내라는 게 본래 없어. 고정된 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공부의 윤곽이라요. 이거를 모르고 내가 지금 좌선을 한다, 이런 공부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몸뚱이 내가 자꾸 공부를 하네. 공부하는 내가 있네. 그럼 그 공부는 진전이 없죠. 공부를 누가 하느냐? 모습이 없는 본성자리가 한다는 거지.
내가 한다, 몸뚱이 내가 한다는 거는 뭐야? 전도된 생각,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윤곽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바르게 정견이 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모르면 정말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아는 거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 이꼬르 나라고 해서 동일시를 하거든. 몸뚱이 이꼬르 나를 해서 동일시를 해가지고 막 뒤바뀐 생각을 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바로 잡아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바로 잡으면 이게 이제 정견이 서는 거거든요. 정견이 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정견에 따라서 공부하면 되죠. 이제 그때는 인과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인과 업연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자기 업연에 따라서. 그런데 다 깨달을 때는 거기 뭐가 없다? 시공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나중 깨닫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딱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생멸이 없는 자리니까 시간이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1시간 더 하겠습니다.